한국과 국제 전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사라지다라는 원작 소설은요, 미국의 남북 전쟁과 패전 그리고 재건 시대의 조지아주를 배경으로 아름답고 강인한 스칼렛 오하라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사랑, 욕망, 희망 그리고 상실을 세밀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1936년에 출판되어서 영화로도 대성공하여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지금의 명배우들도 이때 영화에서 탄생을 하였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마거릿 미첼은 원래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행하던 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리를 다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 기간은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이 컸었던 그녀는 이 사실에 낙담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집필 끝에 책이 나왔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도 선뜻 무명 작가의 책을 내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 뉴욕에서 제일 큰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 애틀랜타에 온다는 소식에 기차역으로 찾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쓴 소설 원고예요. 꼭 좀 읽어봐 주세요. 레이슨은 원고를 받았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첼은 자신의 원고를 읽어달라며 레이슨에게 계속 전화를 보냈습니다. 미첼의 계속된 끈질김에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출판되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의지가 보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모진 운명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꺾어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싸웠다. 기회는 놓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문을 밀어 넘어뜨릴 때 모습을 드러낸다. 카일 챈들러.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역전되리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놀라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뺏기지 마라. 듣는단 소리에
전쟁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자들의 전쟁이었죠. 지난 편에 6.25 전쟁 중 중공군과 북한 공산군에게 수도 서울을 함락당할 뻔했을 때 기적과 같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승리로 다시 북진하여 서울을 수복했던 이야기까지 전해되었었는데요. 그때에 또 한 번의 한국 선열들의 전승인 전투, 인천 상륙작전의 실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시작되어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한 데 이어서 국군과 유엔군은 승승장구하며 북진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소련의 스탈린에게는 참으로 의문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와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일본의 용병이라고 여겨질 때였으니까요. 미국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하나도 없었고 한국을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탄압을 극복하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한국이 다시 공산당으로 인해 기독교 탄압을 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며 미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탄원이 미국의 참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가더 장군이 수장이 되어 이끈 역할이 컸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우리 민족 역사에 관해서 당시 미국 정부인 트루먼 문민 정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9일 새벽 6시에 그의 전용기 C-54를 타고 와서 한강 남쪽 제방을 순시했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자유를 지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들도 북한에서 들었다고 들었어요. 월미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북한에서 그린 월미도라는 영화를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그렸는지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들께 들어보니까 역사를 왜곡하려던 김정은이 되려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를 궁금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뉴스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제목은 월미도, 인천 상륙작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인천 상륙작전을 소재로 1983년 제작한 월미도라는 영화입니다. 놈들이 인천에 상륙하면 낙동강 전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지. 연합군의 상륙을 늦추기 위해 북한군 포병군대 월미도를 3일간 사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휘부에선 메카노가 5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월미도를 15일까지 3일 동안 거설하는 명령입니다. 북한은 단 4문의 포를 가진 북한군 포병중대가 연합군 상륙을 사흘 동안 저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TV는 인천 상륙작전이 북한군에게 대손실을 당한 전투라며 나만이 망신스러운 전투를 영화까지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오히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알고 싶다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대북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시에 중대 인민군 한 개국가가 5만 대군을 몰릴 수가 있겠니? 다만 그런 데 의문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고 내가 진실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인천 상륙작전을 한국 영화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조만간 영화가 밀반입될 가능성이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하는 북한에서 그린 월미도 이야기, 곧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는 왜곡, 날조된 역사였습니다. 진실된 역사,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이 시작되고 미 국방사령부 맥어더 장군은 곧바로 서울로 들어와 전선을 차려했습니다. 이 당시 남한은 북한에 비해 장비와 보급에 문제가 많았으며 미군 또한 지리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남한의 언어와 풍습 때문에 전투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에 없던 카투사 제도를 들고 오는데 이는 한국의 병력이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됨으로써 미군의 병력 공백을 메우고 낯선 환경에서 미군과 국군이 함께 훈련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어더 사령관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면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16일 313명의 첫 카투사가 일본행 선박의 승선 후지산에서 기본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달 뒤 인천 상륙작전에 처음으로 투입되죠. 한편 서울에서 전선 시찰을 마친 맥어더 장군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자 맥어더는 방어로 담당하고 있는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에게 9월 중순까지 최대한 버텨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자신이 구상한 상륙작전 준비에 착수합니다. 맥어더가 구상한 최적의 상륙 지점은 바로 인천. 하지만 인천은 대규모 부대가 상륙하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섬이 많아서 대규모 함대가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는 지리적 특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이곳에 상륙한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미 국무부는 맥어더에게 인천이 아닌 군산에 상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지만 맥어더는 반드시 인천에 상륙해야 곧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으며 낙동강에 몰려있는 북한군의 후방 보급을 효과적으로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수도 서울이 가진 정치적, 심리적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인천의 상륙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죠. 맥어더는 이미 태평양 전쟁에서 수십 차례의 상륙작전을 모두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에 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륙지 결정을 앞두고 미 국무부와 맥어더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맥어더는 인천으로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사령관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러한 맥어더의 단호한 태도에 미 국무부는 인천이 여의치 않을 시 군산에 상륙한다라는 조건으로 맥어더의 작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시행일은 9월 15일 맥어더와 유엔군 사령부는 일본에서 상륙작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상륙부대들은 각각 일본과 부산에서 출발하여 제주도 남쪽에서 집결한 뒤 드디어 인천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하죠. 참고로 이때까지만 해도 인천 상륙에 대한 내용은 급비에 붙여져서 대부분의 일반 장교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작전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미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기 전에 유엔군은 북한 침략군이 작전 의도를 짐작할 수 없도록 철저한 사전 기만 작전으로 허를 찔렀습니다. 미 해군은 1945년 도쿄만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던 전함 미주리함을 동원해 강원도 삼척을 포격해 상륙 기만 작전을 펼쳤죠. 상륙 작전의 앞선 공격인 듯 보이기 위해 전북의 항구 도시 군산을 포격하고 교통묘지 1위를 공습해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결정적으로 적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된 날에는 장사 상륙작전이 동시에 시행됩니다. 장사 상륙작전의 목적은 적의 혼란과 동시에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원들은 대부분 17세의 학도병들이었습니다. 이미 학교는 모두 휴교한 상태였고 남한의 대부분은 북한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인 772명의 학도병들은 2주간의 짧은 훈련 기간을 거쳐 작전 전날인 9월 14일 문선호를 타고 부산항에서 장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날 태풍으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선호가 장사리 상륙지점에 도달한 새벽 5시 30분 불행하게도 문선호는 태풍으로 인한 파도에 떠밀리면서 상륙지점에 도착하기 전 좌초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사망하게 되죠. 특히 당초 작전 계획 기간은 3일이었기 때문에 보급 식량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난파되면서 이마저도 없었고 이에 문선호의 요원들은 6일간이나 식량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죠.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설상가상으로 문선호를 패착한 북한군이 집중사격을 가합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학도병들의 직접 전투로만 적군 270명 사상에 포로 4명을 잡았으며 방어시설인 토치카 11개소를 파괴하고 주 목적인 교통로 차단을 위해 도랑 2개소와 도로 6개소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적군 보병 무기를
일으켜서 전투에 활용하기도 했죠. 특히 이러한 중간작전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당한 북한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방어태세 약화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국령이 테러 차단 위기에 직면한 북한군은 팽팽한 낙동강 전선, 특히 포항 경주 축선의 행성강 방어선에서 적지 않은 병력을 빼내어 장사동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인천 상륙작전에 발맞춰 전면 반격에 나선 한국군은 보다 쉽게 북한군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듯 장사리에서의 초원 피해는 막심했고, 작전에 투입된 석도병 약 140명이 전사하지만 악조건 속에서도 치열히 싸워준 덕분에 미군 지원 도착과 함께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리고 9월 19일 살아남은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수송선 조치원호가 장사해안에 도착하면서 139명의 사망자와 92명의 부상자를 제외한 640여 명의 병력이 빠져나와 20일 새벽 부산항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희생을 통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9월 15일 인천에서는 6.25 전쟁의 전황을 뒤집기 위한 작전명 크로마이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 도열한 유엔군 함대의 함포에서 일제의 불을 뿜어 해안가에 형성된 북한군 진지들을 포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상륙부대들이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하죠. 상륙한 지상군은 1시간 만에 월미도를 점령했고 인천 시내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세해 보이던 국군과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 측 첩보로부터 유엔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조심하라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군 사령부도 이날 인천에 대규모 상륙작전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또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인천여단이라는 부대를 편성해 방어를 지시할 정도로 북한군도 나름대로 인천 방어에 신경을 썼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군 부대들이 낙동강 전선에 발이 묶여 고전하고 있어서 인천 방어를 위해 지원할 병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대응도 못해보고 인천을 내주고 맙니다. 한편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식은 3일도 되지 않아 낙동강 전선의 모든 북한군에게 퍼집니다. 이 소식에 안 그래도 물자 부족에 시달려 고전하고 있는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죠. 이대로 유엔군에 의해 후방 지역이 점령당한다면 이들은 꼼짝없이 역으로 포위당해 전멸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부대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38선으로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계획한 양쪽의 상륙작전이 모두 성공한 상황, 낙동강 전선의 국군과 유엔군도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을 듣고 일제히 북진을 시작하는데요. 이후 인천에서 서울로 진격하는 부대와 낙동강 전선에서 북상하는 부대가 경기도 오산에서 합류하게 되면서 서울 탈환을 위해 진격합니다. 이 시점에 와서야 김일성은 인천이 주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며 허를 찌르는 기습을 당한 북한군 병력은 모두 서울로 후퇴합니다. 서울로 모인 약 2만 명의 북한군 해전병들은 서울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는 중요 길목들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끝내 방어하는 북한군을 몰아내고 서울 탈환에 성공하면서 약 3개월간 공산정권의 수종 아래 고통받았던 서울은 다시 자유주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공공시설을 급속히 복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쿄에서 메가더 사령관과 부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김포 비행장에 도착하여 함께 서울 시내로 향하였습니다. 수도를 탈환했다는 소식에 이곳을 떠난 피난민들 또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죠.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국군과 유엔군이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이 되자 38선 남쪽의 북한군까지 경멸함으로써 사실상 전쟁 이상의 상태를 회복했으며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38선 돌파였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당했던 침략의 수모를 되갚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만약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할 경우 소련과 중국의 개입이 초래하면서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고, 이대로 멈추게 된다면 북한군이 재정비한 후 재차 침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유엔군 또한 계속해서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며 그의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메가더 원수 또한 미국에 북진 명령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것은 북한 안에서 군사적으로 소련군 및 중국군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며 조건부 승인 훈령을 내렸습니다. 38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은 진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백골 부대에 북진 명령을 하달합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국군의 지휘권을 맡겼으나 언제든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죠. 유엔군은 진격을 멈추고 있는 상황, 한국군 3사단 23년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때가 1950년 10월 1일 오전 11시 25분이었죠. 미국도 논란 끝에 10월 9일에 국군의 뒤를 이어
전면적인 북진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국군 모든 부대는 이참에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룩하자고 외쳤죠. 10월 1일 강원도 양양 지역의 국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후에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들의 북진은 거침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북한의 중요한 항구도시인 원산과 북한의 수도 평양에 입성하는 기염을 통합니다. 이에 메가더 장군은 기존의 청천만까지 목표로 했던 북진 한계선을 압록강 남쪽 60km 라인까지로 수정하고 북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후퇴하는 북한군은 압록강을 넘어 만주 하얼빈 지역까지 도망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미 낙동강 전선에서의 소모전으로 인해 북한군은 더 이상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상실했습니다. 국군과 유인군은 진격에 진격을 계속하여 마침내 압록강에 도달합니다. 병사들은 압록강 물에 손을 적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개월간 한반도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북한군은 풍비박산하여 모조리 와해되었고 이제 전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머나먼 타지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유엔군도 전쟁이 곧 끝나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전쟁은 어느 거대한 불청객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토록 번영한 대한민국에 미랄이 되어 생명의 씨앗을 심긴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함께 누릴 북녘동포 여러분들과의 통일을 기다립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